안녕하세요. 케어인노TV 정쌤입니다. 케어인노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미디, 오늘의 사연은 뭔가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맞던 성관계, 출산 후 이 문제로 자주 싸우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정쌤. 네. 오늘은 이제 부부의 성관계에 관한 사연이네요. 우리가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 성관계 얘기를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갔어요. 거의 70~80%는 성관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지만 또 흔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이게 부부에게만 있는 얘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연인들 간에도 이런 성관계에서 좀 서로 맞지 않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 성관계가 맞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가 감정적인 부분이죠. 이 감정적인 부분이 상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자존심이 상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인한테는 어떻게 가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못해서 좋다? 나쁘다? 아니다?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관계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 평가할 수 있을까? 김 PD 어떤 것 같아요? 성관계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 지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을 성적인 부분으로만 좋다, 나쁘다, 쓸모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자라도 성관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라도 성관계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성향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이제 흔하게 괴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상담에서 만났을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힘든 뭐 일을 경험을 하고 좀 힘들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렇게 그 성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관계를 그냥 무슨 급삭스러운 감정 어떤 풀이로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성관계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럴 때 이것이 한두 번이었다면은 뭐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부부관계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쪽은 분명히 내가 하기 싫은데 상대방에 의해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약간 수동적인 태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관계를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는 거부당하면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그냥 놔둬야 되냐, 성욕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부부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여성과, 이거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자기 갈등 해소,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이 여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 감정이 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서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상담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성관계가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럼 연애 때도 그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연애 때는 굉장히 좋았대요. 설사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그때는 달콤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또 안에서 이제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가사에 이제 막 찌들고 바깥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힘들죠. 이런 상태로 남성 같은 경우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이렇게 성관계를 불안하게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성은 이제 더 힘들어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혼 여성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출산 후에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애 때는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깊이 파고들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부위나 전이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성감대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성관계를 막 급작스럽게 갖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유보하시고 한 발 물러나서서 그 배우자가 가사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도와주고, 감정적인 부분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어린애 달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좀 들어주고, 아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깊은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성도 옛날처럼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서로가 즐길 수 있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관계는 한 사람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가요?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연애 시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성욕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성욕이 왕성한 사람하고 만났다면, 왜 결혼은 이제 성욕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전혀 안 맞는데 이것도 맞출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니까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성은 그 위에 체위가 있을 때도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성 입장에서 여성이 막 그 적극적인 관계? 어떤 이런 거를 모습을 보이면은 여자들이 근심이 생기는 거죠.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밝힌 여자로 볼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때 그분이 이혼하고 나서 알았대요. 자기가 이렇게 성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니까 여러분들. 예. 그랬을 때 자기가 전혀 성이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전혀 몰랐는데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이 자기의 정말 성감대를 찾아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 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은 못 만났다, 이건 거죠? 네, 그렇다고 외도나 이혼을 결정할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전에 말했지만 서로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남성은 그냥 급작스럽게 사정으로만 그 성관계 해소가 있다면 여성은 귀도 만져주고 손도 좀 터치해주고 백허그도, 이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래요. 남편 입장에서 그럼 그거 하다 언제 하냐고요. 정말 미치겠다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노력이에요. 네. 한 번 할 거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네. 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케어인너 TV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상담이 더 필요하신 분은 저희 케어인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9월 달부터 부산 센터가 다시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서울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부산 센터로 내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